야, 너는 유럽 여행을 가면 유럽 여행을 가면 어떤 식으로 가고 싶어? 자전거? 요즘 자전거 애들이 많이 타거든, 쿼런틴 때문에. 근데 우린 자전거 없어가지고 좀 그렇다. 자전거? 그건 이제 쿼런틴 끝나고 나면 너 저기 대학에 가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 옛날 자전거 잊어먹었잖아. 야, 어쨌든 자전거 타고 유럽 여행을 하고 싶다고? 응. 자전거 여행 있잖아. 아니 뭐 있지. 자전거, 오토바이, 집차, 뭐 걷는 거, 뭐 별론 다 있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자전거로? 그걸 좀 보긴 했어? 알?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당연히 자전거 타고 다 횡단을 할 수는 없으니까 기차를 좀 타고 뭐 유명한 데 내려가지고 자전거로 돌아다니고. 도시에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닌다고? 나 도시들 이렇게 물로 관리하든. 기본적으로 자전거에다 짐을 싣고서 응. 뭐 그것도 방법이 되지. 이동은 장거리 이동은 기차로 하고. 응. 그렇지. 이 유럽 여행이 어쨌든 모든 여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지. 왜냐면 제일 안전하다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일 안전하고 제일 깨끗하고, 일단 깨끗한 거지. 깨끗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볼 것도 많고. 동남아시아는 이제 좀 지저분하거든. 그리고 불편한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곳은 위험하지. 워낙 분쟁 지역도 많고 게릴라들도 많고 또 도둑들도 강도들도 많고 그러니까 위험한 반면에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이 소매치기 빼놓고는 가장 그래도 안전한 데가 유럽이라고. 그러니까 유럽 여행을 이제 모든 여행을 시작할 때 유럽 여행부터 시작하면은 여행 경험을 쌓을 수가 있고, 제일 보편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제 유럽 여행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배낭 여행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장거리 배낭을 자전거에 실든 어디다 실든 이제 교통수단이 문제인 거지. 결국은 내가 배낭을 가지고 메고서 장거리 여행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한 게 그 기차 여행이라고. 유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87년도인가 이때 그 해외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그 전까지는 해외를 못 나갔어. 정부 허가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때 인기가 있었던 게 미국 유학 가는 거, 외국 유학 가는 거. 그러면 이제 외국을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파일럿들, 그리고 스튜어디스, 비행기 타고 하여튼 외국 나가는 게 무지 인기 직종이었던 거야 그때는. 심지어는 외항선, 배 타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마도로스들, 선장들 이런 게 굉장히 인기직업이었다고. 근데 이제 87년부터는 누구나 다 이제 외국에 나갈 수 있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게 좀 선호도가 좀 바뀌었지. 그래서 그때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 청소년들이 외국에 여행을 갈 수가 없었어. 판이 안 되는 거지 나라가.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배낭여행의 역사가, 뭐 서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그 전에 벌써 한 50년대부터 시작된 이 배낭여행이 우리나라에는 87년 기점으로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뭐 선두주자들이 애들이 많이 나가가지고 뭐 홀로 가는 배낭여행이니 뭐 유럽을 뭐 몇백만 원에 80일간을 돌았다느니 뭐 동남아시아 세계 일주 뭐 이제 뭐 그런 여행기들, 세계 일주는 아직 아니고 그런 여행기들이 그때부터 많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막 책으로도 엄청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때. 그 유럽은 유럽은 이 옛날에는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나눠져 있었던 거고, 서유럽은 다시
중부 유럽, 유럽 대륙 본토지, 그리고 남부 유럽, 그리고 북부 유럽, 그리고 영국. 뭐 이렇게 한 네 군데 정도로 나눌 수가 있고, 이제 동유럽들이 이제 폴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고슬라비아까지 지금 없어졌지만, 그 나라들이 이제 동유럽은 동유럽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쪽 권역으로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좀 동떨어져 있는 게 그리스하고 터키 지역. 문화권이 다 다른 거지. 이제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 지중해 여행권, 그리고 러시아. 대강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유럽이 작은 것 같지만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유럽 다 합쳐도 미국 땅보다도 작지 어떻게 보면. 근데도 어쨌든 그렇게 여러 가지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거야. 거기를 어떻게 가느냐인데, 가장 지금 이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몇 개 나라 돌고 오는 거. 그래서 뭐 미국에서 간다고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제일, 너희 친구들도 보면 알겠지만 제일 많이 가는 건 어느 나라냐? 미국에서? 유럽에 갈 때. 네 친구들 가면 생각해봐. 유럽에 별로 안 가는데 많이. 아예 안 가지. 그 미국인들은 그게 문제야. 외국을 안 가. 뭐 그 문제랄 건 없지만 어쨌든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지. 미국인들은 외국을 안 가. 희한해. 가도 멕시코야, 멕시코. 굳이 가도 멕시코 여행, 칸쿤이니 뭐 이런 멕시코 몇 개 휴양지지. 희한하게 여기는 교포도 마찬가지고 외국에 여행을 거의 안 가. 그거는 유럽에 약간 휴양지 느낌이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유럽은 막 도시들 많이 있으니까. 그렇어요? 해변가 가서 노는 건 다르잖아. 그렇지. 그 미국 애들은 가가지고 뭐 산 등반하거나 하이킹이나 해변이나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렇지. 그거 아니면 미국에서는 도시 구경을 할 게 없으니까. 여기 주로 이제 뭐 해변가 가거나 올란도 가거나 뭐 그 정도지. 봐야 여기서는. 근데 그 차원을 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나라가 작으니까, 그리고 섬나라잖아. 그러니까 가면 무조건 외국 여행이야.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워낙 땅덩이가 넓으니까 미국을 벗어나서 외국까지 간다는 것 좀 마인드셋이 처음 나오기가 어려운 동네야, 이 동네가. 우리나라는 외국 여행을 하려면, 한국은 워낙 땅덩이 자꾸 여행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여행이라면 무조건 해외 여행밖에 없어. 그리고 물론 이제 주제가 다르지만 그 해외 여행을 가능케 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비행기 티켓 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여행 경비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는 거야 지금은. 옛날에는 그게 비쌌거든. 여행 경비에서 너무나 비행기 값이 비싼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 값이 비행기 값이라고 웃겨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이 별로 안 되는 거야. 전체 여행 경비 중에서 유럽에 가든 뭐 하와이에 가든 어딜 가든 별로 많이 차지하질 않아.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거지. 옛날처럼 그렇게 비싸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안 가. 네가 말대로 외국인들이 해외여행을 잘 안 가. 옛날에 내가 만났던 저기 일리노이에 있는 지역 방송국, 여기는 그 로컬 방송국이라기보단 전화국이지. 그 아일렉이라고 로컬 전화국, 얘는 다 독점적으로 워낙 땅이 넓으니까 AT&T나 벨이 그걸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골 지역은 다 시골에 있는 엔터프레니어가 동네 유지가 방송국을 전화국을 설립한 거야. 옛날은 마치 쉽게 말하고 지역마다 방앗간 있고, 방앗간이 뭐 중앙에서 누가 재벌이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 동네 방앗간. 근데 방앗간, 그러니까 정미소지. 정미소는 그 동네 유지였다고. 그때 쌀을 빻아가지고
밥을 먹는 게 가장 필수 산업이니까 옛날에는. 근데 이제 벨이 전화를 발명하고 나서부터는 전화 서비스가 필수 산업이었다고. 지금 인터넷보다도 더 했지 옛날에 그 전화에 대한 그 혁신성은. 그러니까 동네 지역에 다 전화국이 있어요. 전화 사업자가. 그 사람이 나이가 뭐 그때도 한 뭐 50은 됐겠지. 내 나이하고 비슷했으니까.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업자 돈도 많지. 그러니까 지역에 전화 사업을 하니까. 근데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가봤어. 외국에 처음 나간 게 언제냐? 한국이야. 한국을 왜 갔냐 그럼? 해외여행을 최초로 50 넘어간 사업자가 해외여행을 최초로 간 곳이 한국인데 한국을 왜 갔냐? 자기 딸의 사위가 주한미군으로 근무를 하기 시작한 거야 한국에. 그러니까 자기 딸하고 사위 보기 위해서 한국으로 온 게 그게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처음 간 외국 여행이라고.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미국인들 진짜 해외 안 간다, 외국 안 간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 어쨌든 네 친구들 생각해봐. 어디 갔어? 유럽에서. 한숨 막 프랑스하고 그러자. 이탈리아. 이탈리아지.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가면 무조건 이탈리아야. 뭐야? 거기가 그 유럽 나라 중에서 제일 세거든. 관광 헤리티지가 로마 시대의 유적들을 보는 거니까 거기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어떤 쇼핑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여자들을 위해서는 파리지만 관광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태리 관광이 최고라고. 전 세계에서 그 관광 자원이 로마나 뭐 로마 그 베니스, 피사, 피렌체 뭐 이런 거 하면 다른 나라의 사회 추종을 불허하지. 유럽 내에서도 그 관광 자원이라는 게.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면 제일 먼저 몇 년 계획해가지고 제일 먼저 가는 게 이탈리아야. 제일 많이 가는 게 이탈리아라고. 프랑스니 뭐 영국이니 이런 데 별로 안 가. 그런데 한국 사람이 간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한 나라씩 공략할 수도 있어. 근데 제일 보편적으로, 여기서 내가 제일 보편적으로 하는 여행, 그게 미국에서 가든 한국에서 가든 제일 보편적으로 가는 여행은 일단 가면 몇 나라는 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이 네 개를 묶는 게 보편적인 여행이야. 그러니까 유럽 4개국. 독일은 빼도 돼 사실. 독일은 뭐 안 봐도 돼. 그냥 가장 핵심은 파리하고 로마에 있는 그 축선. 로마 보고 파리 보고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의 산 하나 올라가면 끝인 거야. 그게 몽블랑이 됐든 융프라우가 됐든 그 융프라우나 몽블랑이 이제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거고, 융프라우는 스위스에 있는 거고, 몽블랑은 프랑스 쪽에서 올라가는 건데 둘 다 거의 끝까지 그 유명한 그 산악 열차가 올라간다고. 정상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뭐 미국인들한테 딱이지. 등반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케이블카 타고 기차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면 유럽은 다 본 거나 마찬가지야. 그 파리 구경하고 로마 구경하고 스위스 구경하면은 일단 핵심적은 다 본 거라고. 이제 그 다음에 볼 것이 독일에 있는 이제 유적들. 독일엔 뭐 그렇게 뭐 유적이 안 봐도 크게 서운할 정도는 아니야. 독일에 있는 유적들은. 독일에 무슨 유적이 있다고? 독일에 있는 유적들은 중세 유적들이 많지. 중세 유적. 또 The Holy Roman Empire 기억은 나나? 너 유럽사? 아유. 그때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지. 그게 그 당시 이제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어서 뭐 역사를 여기서 얘기할 건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칼 5세인가 뭐 하여튼 이런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서기 800년인가 뭐 그때부터 그 나폴레옹이 1806년에 가가지고 야 이런 거 어딨어 하고 신성 로마 제국 완전히 그냥 다 깨가지고 공식적으로 해체시켜버린. 그때까지 천년왕국이었다고.
그땐 동네마다 왕국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 성도 짓고 뭐 많지. 그리고 라인강 따라서 유적들이 있고.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라인강 건너편은 그 당시에도 옛날 로마 시대 때도 게르만 땅이었기 때문에 그 게르만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 로마 시대 때 유적이 없어. 그러니까 볼 게 없는 거야.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심지어는 뭐 스페인 이 이탈리아 건너편에 터키 그리스까지도 로마 시대 때 유적이 다 옛날 로마 땅이었으니까 엄청난 그리스 유적 로마 시대 유적도 있다고 그거보다 먹고 사는 거지. 아테네도 그렇고 아테네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근데 유독 독일 쪽은 로마 때 유적이 남아 있긴 있지. 근데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쪽에는. 그러니까 볼 게 별로 없는 거지. 중세 시대 때 유적 뭐 봐봐야 그렇게 감동을 느끼냐. 그러니까 이제 독일 이탈리아 덥냐 너무? 이탈리아를 먼저 보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탈리아의 로마나 이런 걸 보고 가면 독일에 있는 유적들이 다 시시해. 애들 장난 같고. 그러니까 관광객이 로마에 먼저 이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로마에서 내리는 경우도 있고 파리에서 내리는 경우도 있고 뭐 드물지만 런던에서 내리는 경우도 여러 가지 어느 쪽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여행지를 쫙 돌게 되는데 로마에 먼저 내리지 말라 그래. 왜냐하면 로마에 내려가지고 일단 콜라세움이니 뭐 폴로 로마노에 있는 유적들이나 또는 근세 유적이라 해도 그 베드로 성당 이런 걸 봐버리고 나면 다른 모든 유럽에 있는 유적들이 애들 장난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유럽 로마를 보려면 제일 마지막에 보라고 하지. 웬만하면. 어쨌든 그 로마 시대를 로마를 보고 이탈리아를 보고 로마 아니라도 이탈리아는 정말 가는 곳마다 유적이야. 그리고 파리, 스위스 이렇게 보면 일단 1차적으로 핵심 지역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확대해 나가면 독일이라든가 뭐 규획, 네덜란드, 벨기에 이거 보나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국가들이야. 그리고 큰 덩어리가 북부 유럽. 북부 유럽은 어디냐? 너 이게 지오그래피 공부 좀 하자. 뭐 스캔디네비아, 아이슬란드. 그리고 끝? 그렇지. 그린란드?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는 우리가 갈 수가 없고. 근데 가면 좋지. 간 김에 가면 좋은데 워낙 거기. 나 아이슬란드는 가려고 했는데 언젠가? 가면 좋지. 아이슬란드 지난번에 화산 터져가지고 아빠가 헬싱키에 갇혀가지고. 아빠가? 그래? 그래? 그 아이슬란드 화산 터졌을 때 그 화산재가 유럽을 싹 덮어서 유럽 전체 공항이 다 셧다운 됐잖아. 그게 언젠데? 내가 미국에 오기 전이었으니까 거의 10년 됐네 그게. 10년 전에. 그 기사에 그대로 나와. 그래서 헬싱키부터 오스트리아 비엔나까지 기차로 이동해가지고 배하고 기차로 이동해서 비엔나에서 비행기 타고 탈출했지. 어쨌든 그거는 다른 주제고 스칸디나비아의 3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여기는 이제 문화유적은 하나도 없어. 오로지 대자연을 보러 가는 거고 대자연이라고 치면 핀란드는 사실 별 볼 일 없지. 핀란드는 별 볼 일 없고 노르웨이를 보러 가는 거야. 스웨덴도 별 볼 일이 없어. 대자연. 오로지 노르웨이를 보는. 노르웨이 가면 이제 피오르드라고 그 피오르드의 특징이 뭐야? 피오르드는 우리 롤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나 이제 안 하지만. 그냥 약간 그거 아니야? 툰드라인가? 툰드라 아니라 글레이시어다. 그렇지. 그 피오르드의 특징은 딱 하나야. 그게 강처럼 생겼는데 강이 아니라 바닷물인 거지. 빙하가 파여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뭐 지형상으로 안쪽으로 막 파여서 들어가면 그거는 강물이 흘러내려가지고 그게 아마존처럼 나일강처럼 아니면 미시시피처럼
강이 흘러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바다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렇게 저기 해안에서 깊이 쫙 가늘게 파여 있는데 그게 강이 내려온 게 아니라 거꾸로 거기 원래 빙하였는데 빙하가 다 녹아 내려가지고 침식이 돼가지고 그게 다 이제 강이 생긴 건 강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바다인 그걸 피어르드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수도 없이 많은 거지. 거기 다 빙하가 이제 침식해가지고 만든 깎아지는 절벽에 콜로라도 강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강이 아니라 바다인 거지. 그 안쪽 깊숙이 그게 뭐 수백 킬로씩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웃긴 거야. 강처럼 생겨서 계속 들어가는데 그게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니라 바다 쪽에서 들어가는 물인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그거 보러 가는 거야. 피오르드에 그 엄청난 그 자연환경.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자연환경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2대 자연환경이 있는데 스위스하고 노르웨이야. 근데 스위스는 물론 이제 알프스는 뭐 세계 최고의 관광지지. 알프스의 특징은 하얀 눈하고 파란 푸른 초지가 공존하면서 그게 엄청난 컨트라스트를 대조를 보여준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름다우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근데 노르웨이는 사람의 손이 그러니까 알프스의 근데 단점은 뭐냐면 아기자기하고 예쁜데 여성적인 거야. 그리고 사람의 터치가 너무 많이 가 있어. 그 초지나 그런 것들이 사람이 다 갖고 온 거니까 어쨌든. 그리고 뭐 소도 있고 집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일단 사람의 손길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다고. 심지어는 뭐 산에다가 뭐 터널을 뚫어가지고 기차를 놓고 막 그러니까 거기는. 근데 노르웨이는 아무것도 없어. 미국의 여기 서부에 있는 그런 이제 그랜드 캐년처럼 또는 콜로라도가 아니라 뭐 락키 산맥처럼 락키 산맥 안쪽이 깊숙한 것처럼 인간의 터치가 없는 거야. 인구가 워낙 적게 해서 몇백 명밖에 안 사니까 그 큰 나라에서 땅덩어리에서 그러니까 기찻길 이렇게 빼놓고는 보이는 이 모든 자연이 아주 거친 남성적인 힘을 느낄 수 있는 특히 북극이나 남극으로 갈수록 당연히 그렇지. 그 힘을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이라고 노르웨이가. 그러니까 유럽의 대자연의 그 힘을 보고 싶으면 노르웨이에 가는 거야. 근데 뭐 그걸 보기 위해서 거기까지 일부러 가기도 참 힘든 얘기지. 왜냐면 가기가 무지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왜? 비행기로 가면 간단한데 예, 우리는 또 비행기로 안 다니지 유럽은. 이 기차로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떡하냐? 독일에서 에서 퀼른이나 함부르그나 이런 데서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 거쳐가지고 덴마크에 뭐가 있냐? 그런데 덴마크 뭐가 있어? 인어공주지. 덴마크. 인어공주하고 덴마크 가야? 그 인어공주 작가가 누구야? 동화 작가 안델센인가? 안델센이 그거 만들었어? 그럴 가능성이 많아. 하여튼 그 동화에 나오는 그 인어공주 머메이드 그게 그 덴마크 출신의 작가라고. 내 생각에 안델센인 것 같은데 딴 놈이 있나? 동화 작가가? 아니 안델센 맞나? 안델센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어. 덴마크에 가면 코펜하겐에 가면 저기 항구에 요만하게 이제 인어공주 하나 만들어 놓은 데가 있다고. 덴마크는 이제 그거 보러 가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문화유적이라는 게 정말 별게 없지만 한번 해놓으면은 두고두고 후손들이 돈을 버는 거지. 그 인어공주 하나 보러 가는 거야 덴마크에. 진짜 덴마크는 아무것도 볼 게 없으니까. 그 덴마크 코펜하겐 거쳐서 그 위에 가면은 이 지도를 보면 거기서 스웨덴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섬들이 점점. 근데 거기가 일부는 다리가 돼 있는데 너무 이제 거기는 발틱 해 입구니까 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바다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배로 가야 돼. 그 배로 어떻게 가냐? 여기서 스케일이 나오는 거야. 내가 탄 기차가 그 배로 다 들어가 통째로. 근데 이제 물론 배가 기차 기니까 그대로 놓을 필요는 없지. 이렇게 넣고 객차를 이제 분리를 하겠지. 나란히 떼가지고. 하지만 내 객차는 그냥 들어가는 거야. 다. 신기하네. 그래서 그 배가 기차를 싣고서 저쪽 스웨덴에 있는 항구로 가는 거야.
그럼 거기서 다시 또 연결해가지고 그 배에서는 물론 이제 객차에서 내려서 올라가는 배 타는 거지 나는. 근데 내가 기차를 갈아탈 필요가 없는 거야. 나중에 내릴 때 기차에 타세요. 그러면 다시 기차에 타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기차가 나가가지고 또 그대로 간다고 기차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스톡홈 거쳐가지고 아무것도 볼 거 없지 스톡홈이라는 데는 스톡홈 거쳐서 거기서 이 노르웨이로 넘어가는 거야. 노르웨이 넘어가는 기차를 타고 넘어가는 거지. 그럼 노르웨이 저쪽 항구에 유명한 베르겐이라는 항구가 있어. 거기까지 가는데 넘어가는데 중간에 이제 기차도 좀 쉬고 그런다고. 워낙 엄청난 폭포도 막 있고 그러니까. 그 몇십 분 쉬게 해줘. 거기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쨌든 넘어가. 거기서 좀 길어졌는데 북부 쪽이. 거기서 또 기차 타고 막 올라가다가 거기서 버스 타고 쭉 올라가면 여기 우리 집에 있는 너 이거 봤어? 사슴뿔 병땅에? 그게 노르트폴에서 이제 파는 기념품이야. 거기가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북쪽인 지역이지. 북극에 가장 가까운 지역. 6월 22일이나 그때 가면 거기서 오로라 보고, 오로라는 알지? 그러니까 오로라 보고 한다는 이제 그게 6월 달인데, 그렇게가 좀 얘기가 길었지만, 그렇게 하나의 관광 번역이 나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광 번역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거기도 이제 유럽에 이렇게 지도를 보면, 그게 작아 보이지만 엄청 멀어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중심지에서 벗어나서 스페인 쪽으로 빠지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단체 관광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권역이야. 스페인, 포르투갈.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에 관광 갈 정도 된 사람은 이미 딴 데는 다 봤다는 얘기지. 그래서 프랑스 남부 해안하고 스페인, 포르투갈 엮어가지고 이제 관광 상품을 만드는 거야. 그 지역을 다니게. 너무 이게 중구난방으로 다니면 너무 힘들거든, 유럽도. 시간도 많이 쓰고. 너가 하는 거나 은퇴하는 사람들은 뭐 3개월, 6개월 잡고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많이 가도 보름, 뭐 이 정도 20일 많이 가면 미국인들이 뭐 그렇게 자꾸 여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많을 것 같지만 그걸로 유럽을 못 다니기 때문에 권역을 쪼개서 다녀야 되는 거고, 스페인은 기본적으로 로마 시대 때 유적이 많고, 그리고 스페인이 리콩케스타 들어는 봤나? 리콩케스타 들어봤죠. 그렇지. 리콩퀘스트. 그러니까 유럽의 입장에서 리콩퀘스트지. 아랍인을 몰아내고 스페인을 다시 유럽인들의 땅으로 만든. 그 리콩케스타가 거기서 일어났단 말이야, 스페인에서. 무슨 얘기? 아랍인들의 유적이 또 거기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 유적하고 로마 유적하고 중세 유럽의 유적이 특히 남부 지역으로, 아랍인들이 좀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이제 유적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스페인이 워낙 넓고 크니까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다니게 되면 볼 게 굉장히 많죠, 스페인도. 그리고 옛날에 물가가 쌌어요. 거기가 스페인이 유럽에서 가장 후진국 중에 하나였다고. 왜? 전쟁 때문에? 전쟁은 거기는 2차 대전을 안 했어 또. 근데 그게 시브워가 있었잖아. 시벌워는 2차 대전 전이었지. 그래? 스페인 내전 하면 생각나는 작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스페인에 유명한 작가가 있어? 스페인 내전 하면 스페인 작가가 아니라 스페인도 유명한 작가가 있지. 뭐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는 이런 애들이 유명한 스페니시 작가지만 스페인 내전 하면 생각나는 작가. 힌트를 줘. 해밍웨이. 해밍웨이가 스페인 내전이랑 관련이 있어? 왜? 그 당시 스페인 내전이 그 프랑코 총통 들어는 봤나? 프랑코 총통. 걔가 독재자, 스페인을 이제 망가뜨린 주역이지. 저 프랑코 총통에 하는 일종의 왕당파 아니야. 하여튼 왕당파하고 시민군, 주로 커뮤니스트하고 소셜리스트 연합인 시민군하고 내전이 벌어진 거야. 그런데 프랑코는
나치 독일 저 히틀러가 지원을 해줬어. 근데 지들 그런 독재자 파니까. 그리고 시민연합은 별로 지원해준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전 세계의 자유주의자들, 리버럴리스트들이 다 그 시인, 작가 이런 놈들이 거기 막 참전을 한 거야. 그래서 해밍웨이가 거기 직접 참전을 했을 거야. 그건 뭐 다시 봐야 되겠지. 근데 걔가 그 스페인 내전을 컨텍스트로 해가지고 쓴 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래. 그렇지. 그런 이제 작품을 쓴 거라고. 스페인 내전 중심으로. 그리고 스페인 내전으로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또 하나의 예술가는 피카소가 있지. 그러네. 그건 알지. 그렇게 하여튼 스페인 내전이 발생하고 2차 대전에 다행히 2차 대전 때는 중립국이어가지고 오히려 다행인 거지. 전혀 2차 대전의 피해를 보진 않았지만 그 대신 이게 저게 한 36분 넘어가면 자동으로 끊기고 새로 필름이 되더라고. 근데 그거를 결합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그건 상관없는데 결합하니까 해상도가 떨어져 버려 이게 그 에디팅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냥 요 30몇 분이 나면 자동 우리가 끊고 다시 해야 되겠어. 어쨌든 그까지만 하지. 스페인 내전이 프랑코의 승리로 끝나고 얘가 스페인을 거의 한 1970년대까지 독재 통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유럽의 서유럽이 엄청난 이제 번영을 이룰 때 낙후된 거지 스페인이. 독재를 했다는 게 믿을 수 없는 일이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서 독재가 끝나고 스페인이 개방되는데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로만 가난해. 관광으로밖에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까 또 물가 되게 싸. 그러니까 스페인이 유럽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관광지로 이제 떠오른 거지. 그래서 지금은 스페인이 또 물가가 되게 비싼 나라 중에 하나야. 근데 또 그 다음에 금융위기인가 유럽 금융위기,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런 애들이 모조리 그 유로화가 이건 머니 그 게임이 나오는 얘기일 텐데 거기에 유로화로 통일되면서 경쟁력을 다 잃어버린 거야. 물가가 엄청 비싸져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네 화폐가 있으면 물가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가 있어. 인위적이 아니라도 자연적으로 낮아져. 왜냐하면 환율이 떨어지니까. 경쟁력이 없으면. 근데 유로로 묶여 있다 보니까 환율로 이게 물가를 낮출 수가 없는 데다가 내가 100원에 팔던 걸 갑자기 80원에 파냐? 못 파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비싸진 거야. 얘들의 경쟁력에 비해서. 그러다가 다 망해버린 거지 그냥 그 나라들이.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 대신 가격을 낮추고 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쌀 거야. 스페인 다른 유럽에 비해서는. 어쨌든 스페인 포르투갈 번역권 또 하나. 나머지는 또 끊고서 얘기하자. 더워. 밥주에 이쪽으로 옮기자 이제. 너 바빠? 일로 와 일로. 아니 좀 시키고. 이빨 닦고 와.